강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새로 채용했을 경우에 교육청에 꼭 강사 등록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 레슨까지 한다 할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도 당연히 강사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채용 통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교육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채용 통보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사의 자격이 충족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의 범죄 경력이 있는지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회보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채용 통보서에 생긴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용 통보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채용 통보서는 교육청에 가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학원에서 미리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용 통보서 서식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대부분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찾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 두 번째로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어떤 거냐면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그리고 두 번째,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선생님이라면 2년 이상 수료를 했다는 수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 일반 4년제 또는 2년제 졸업한 선생님들 외에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콘서바토리 졸업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콘서바토리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는 당연히 있다면 졸업한 선생님들은 채용이 가능하시고, 졸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일 경우에 학교 자체에 수료증명서라는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료증명서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서바토리에 재학하는 선생님을 채용하실 예정이라면 그 선생님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료증명서라는 서식 폼이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없다면 강사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이 아니라 원장 선생님께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채용하는 선생님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동의서 서식이 있고요.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제 선생님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거를 신청합니다 하는 신청서를 작성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류만 가지고 가면은 할 수가 없고, 학원의 운영 등록증까지 꼭 챙겨서 가주셔야 되고, 거기에 원장 선생님의 신분증까지 총 4가지, 동의서, 신청서, 학원 운영 등록증,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신분증,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방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짜잔, 이렇게 개인정보는 가려주세요. 이렇게 조회 회신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강사 등록할 때 같이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관할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강사 등록을 할 때 서류로 바로 같이 제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교육청 지도 점검 시에 보여주면 된다 하는 곳도 있어서 제출을 하거나 또는 학원에 보관을 하거나 그 여부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교육청에 방문하고 경찰서에 방문하고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매번 이렇게 방문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아주 온라인으로 너무 민원 처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범죄 경력 회보 발급 시스템에서 우리 학원을 등록을 해두면 그 등록번호, 기관 번호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로그인을 해서 동의하면은 또 조회해서 그거를 원장 선생님이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출력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고, 또 학원 민원 서비스 나이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강사 등록, 채용 통보 하는 것과 그리고 해임 통보까지도 동시에 가능하고,
그래서 이 나이스에다가 해당 교육청을 들어가서 이제 강사 등록한 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두면 관할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돼서 직접 교육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강사 등록이 가능해졌답니다.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는 우리 편집자님께서 위에다가 적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채용 통보 또는 해임 통보도 이제 채용일,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강사 등록을 잊지 않고 꼭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강사 등록에 대해서도 뭔가 지키지 않으면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저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강사 변경, 채용이나 해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학원 강사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게시했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첫 번째는 50만 원에 행정명령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에 행정처분으로서 학원 운영 등록이 아예 말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강사 채용 통보 꼭 해주셔야 되고 범죄 경력 조회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범죄 경력이 없다 할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과태료와 행정처분만 받으면 되는데 조회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 이게 걸려버렸다. 그러면은 과태료고 뭐고 없고 그냥 첫 번째 걸리자마자 바로 말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채용하실 때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한해서는 꼭 필수인 점이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들 귀찮다고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 신고하셨던 그대로 운영하시지는 않죠. 학원의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학원은 그대로 있지만 학원의 운영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학원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원의 시설 및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습 과목이 새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교습비의 변동,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생기죠. 이러한 변동 사항들을 나 혼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원의 운영자, 학원의 위치,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학원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 변경 등록 통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일반 건축물 대장 혹은 집합 건축물 대장 일부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현황도 해당 층의 현황도 필요하고요. 운영 등록증, 요거는 기존의 원장님과 같이 가셔서 기존의 학원 운영 등록증을 같이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학원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있으셔야 되고 학원 위치도, 시설 평면도, 학원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 혹은 집합 건축물 대장 필요하고 건축물 대장 현황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학원이 들어갈 건물에 교육환경유해업소라는 업소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업소들은 없어야 학원의 허가가 가능하신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운영자도 그대로이고 학원의 위치도 그대로인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 환경, 구조 등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도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시설 변경인 경우 시설 평면도가 필요한데, 시설 평면도는 그 전의 평면도와 그리고 변할 평면도를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전에 시설 평면도는 가지고 있으시고, 새로운 시설 평면도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에 한번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교육청, 각 지역마다 사실 다르지만 음악학원의 허가 기준인 평수가 있어요. 악기가 들어있는 연습실만 6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데요. 그 60제곱미터가 넘지 못하면 학원 허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 그러한 구조의 시설 평면도를 꼭 공사 전에 교육청에 가져가셔서 된다고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사이즈인데 하고서 공사가 먼저 들어가셨다가 허가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가 들어가시기 전에 꼭 허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습비 변경인데요. 교습비는 처음에 신고하셨던 것처럼 신고를 하시면 되고, 교습 과목이 또 새로 생기거나 빠지거나 이것도 똑같이 신고하시면 되는데, 각 지역마다 분담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계산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학원에서 시행하시기 10일 전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차량 요즘 많이들 하시고 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학원 통학버스용 운행 차량이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하고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만 원이나 됩니다. 요거는 원장님이 본인의 차로, 본인의 자가용으로 학생을 승하차 시키거나 혹은 다른 분께서 승하차 시키거나 요것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운영자, 원장님이시죠? 그리고 운전자 이 두 분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서 실시해 주시면 되시고 2년마다 받으시면 되는데요. 2년마다이기 때문에 꼭 날짜를 잘 체크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안 받으시게 되면 과태료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원 운행 차량에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의 승차, 하차를 도와주는 동승자가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차 보험에 관해서는 만약에 학원차가 학원의 소유의 차인 경우 유상 및 공통사용 특별요율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혹은 지휘차를 쓰시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유상운송담보 특약에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참고사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학원의 차량을 운행하실지 혹은 또 운행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